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의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작년에 테슬라 상승을 정확히 맞춰서 유명해진 캐시우드 언니가 창립한 펀드 운영사인데요.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아크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직접 개입해서 종목을 선별해내는 펀드가 5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상위 10개 ETF 안에 이 5개 ETF가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의 명중률 100%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1등 펀드가 선택한 그만큼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인 만큼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아크펀드는 특징이 각 ETF에 중복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개 ETF에 수백 개 종목들이 있지만 적어도 3개 ETF에 걸쳐져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 테마에 얽혀 있어서 너무 한 테마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제외하고 총 19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눈에 익은 것도 있고 생소한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선 항목을 보면 차례대로 티커, 회사명, 그 기업이 하는 일, 그리고 5개 ETF 중에서 몇 개 ETF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총 몇 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당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총 보유 규모는 얼마인가 이고요. 각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 또 최근에 1년간 매출 성장률도 적어놨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에 이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는지 한눈에 보기 위함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매출 성장률 추정치도 적어놨습니다. 사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기 마련인데 작년보다 올해 더 높아진다면 그만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는 의미겠죠? 사실 이익 성장을 보면 좋지만 여기에 적자 기업이 많아가지고 매출 성장률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기업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5개 ETF 중에 무려 4개나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미국 원격 의료시장에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텔라닥,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 1등 기업인 TSMC가 그 주인공입니다. 텔라닥은 보유 규모가 테슬라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아크에서도 꽤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여전히 보유 규모 1등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아크가 일부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펀드당 테슬라 하나 비중만 10%가 넘어가는 게 생기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기업인 스퀘어와 페이팔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두 기업은 온라인 결제 수혜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인이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인 결제가 가능한 이 스퀘어와 페이팔도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상당히 유망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우, 대표적인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술을 입힌 기업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중개료, 세금 등 비용을 많이 절감해 준다고 합니다. 또 요즘 프롭테크 기업들 추세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을 해서 가치를 올려서 되파는 비즈니스 쪽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오픈도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진로우와 오픈도어는 유망하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롭테크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온라인화가 늦은 편이어가지고 아직 침투율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입니다. 한국의 카페24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은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쇼핑몰 안에 입점하는 형태지만 쇼피파이는 각 상인들이 각자의 브랜드몰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툴을 제공해줍니다. 그 어떤 코딩 기술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적인 브랜드력을 가진 사람은 굳이 아마존에 입점해서 비싼 수수료 내고 타사 제품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겠죠? 올해 코로나로 중소상인들이 너도 나도 온라인몰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C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즘 동남아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게임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쇼피라는 브랜드로 전자상거래 시장까지 확장을 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참고로 쇼피는 현재 동남아 1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요. 아마존이 처음에 그랬듯이 쇼피는 지금 적자인데 이 게임 사업에서 꾸준히 나와주는 캐시카우가 여기를 채워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동남아는 쇼핑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퓨어 스토리지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해주는 기업입니다. 기업용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압축해내는 기술이 뛰어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트윌리오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화, 문자, 앱 알림 같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여기 트윌리오에게 맡기면 기업 대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인증을 할 때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보내준다든지, 택시 예약하면 도착까지 몇 분 걸리는지 앱 알림을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면 자동 ARS로 연결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앱이나 웹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면 기업인 도큐사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점유율 70%의 높은 독과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주식, 상품,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소속입니다. 베라사이트는 유전자 진단 회사입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봉으로 입안을 문질러서 병원에 보내면 이걸 DNA 검사해서 결과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게 유전자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진단 쪽은 저도 사실 어렵다고 그동안 외면을 했었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야입니다. 투유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요. 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홍보, 마케팅, 학생들 출결 관리, 사이트 관리, 유지보수 등등 대학교의 백오피스 역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강의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하버드, 버클리, 예일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중에서 시놉시스를 거치지 않고 하는 기업은 없다라고 말을 될 정도로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AI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 분야라는 것도 알겠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반도체 칩 설계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가 이길지 화웨이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면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이 시놉시스에게 투자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수집 플랫폼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 핀을 꽂아서 내 아카이브에 저장을 해두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 관심사 파악이 잘 돼서 광고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고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핫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틱톡을 놓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사히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스냅은 10대들을 위한 SNS인 스냅챗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스냅챗은 글을 올리면 최대 10초 안에 글이 사라지는 컨셉으로 유명했는데 이 회사의 기술적 강점이 AR, VR 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얼굴을 애기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최근에 줌에서 얼굴이 감자로 대체되는 게 화제였는데 이것도 스냅의 기술을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 AR, VR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일 1억 7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명실상부 반도체, GPU 1등 기업이죠. 제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 몇 달간 주가가 조금 쉬어갔는데 이제 조금 반등할 시점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기업 애플이죠. 아이폰 12로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로 불안해하던 우리 투자자들에게 문제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량주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줍줍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총 19개나 되는 꽤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우량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적자 기업인,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RSI 보조 지표가 70 이상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단기 과열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